누군가가 묻습니다. 요즘 괜찮아? 당신은 거의 자동처럼 대답합니다. 괜찮아. 별일 없어.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. 회사에서도, 가족 앞에서도, 친구들 사이에서도 당신은 늘 비슷한 얼굴을 합니다. 무너지지 않는 사람,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사람, 자기 일은 알아서 정리하는 사람.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끝나고 혼자 방에 들어오면 갑자기 힘이 풀립니다.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눈물이 나고 누가 심하게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. 많은 사람은 이걸 이렇게 오해합니다. 혼자 있으니까 예민해지는 거다.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다.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다.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혼자 있을 때만 무너지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. 남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뒤로 미루는데 너무 익숙해진 사람.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무너지는지, 왜 괜찮은 척이 습관을 넘어 정체성이 되어버리는지,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회복은 무엇인지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우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부터 보죠. 이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바로 슬퍼하지 않습니다.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화나는 일이 있어도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웃고 넘깁니다. 겉으로 보기엔 성숙해 보입니다. 배려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.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감정을 미루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미룹니다. 지금은 참자, 지금은 넘기자, 지금 내가 흔들리면 더 복잡해진다. 이렇게 자기 감정을 계속 뒤로 밀어두는 겁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 억제나 정서 회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. 쉽게 말하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느끼는 순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받아두는 겁니다.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? 대개 이런 사람들은 예전부터 자기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봐야 했던 경험이 많습니다. 어릴 때부터 울면 더 혼났을 수도 있고 서운하다고 말해도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. 혹은 집안 분위기상 누군가는 늘 괜찮아야 했고 누군가는 분위기를 읽어야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일찍 배웁니다. 내가 힘든 걸 꺼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. 내 감정보다 지금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. 그렇게 생존 방식이 만들어집니다.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보다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고 도와달라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됩니다. 문제는 이 방식이 한때는 정말 유용했다는 겁니다. 실제로 도움이 됐을 겁니다. 관계가 덜 망가졌을 수도 있고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은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합니다. 내가 이렇게 해서 버텼는데 이걸 놓으면 더 위험해질 것 같거든요. 그때부터 괜찮은 척은 행동이 아니라 역할이 됩니다. 나는 원래 강한 사람, 나는 원래 티 안 내는 사람, 나는 원래 혼자 정리하는 사람. 이건 설명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. 그리고 정체성이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연기하게 됩니다. 정말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고 믿으려 하고 정말 지쳤는데도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축소합니다. 이게 첫 번째 메커니즘입니다. 감정을 느끼기 전에 의미를 축소하는 것. 별거 아니야. 나보다 힘든 사람 많아.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안 돼. 이 문장들은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무효화하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. 내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너무 약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아예 그 감정의 자격을 지워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당장은 편합니다. 그 감정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니까요. 하지만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.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몸 안에 계속 남습니다. 낮에는 바빠서 못 느끼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역할 때문에 못 느끼고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더더욱 못 느낍니다. 그러다 조용해지는 밤, 아무 역할도 없어지는 순간 그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.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. 혼자 있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. 드디어 밀어둔 감정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. 두 번째 메커니즘은 관계 안에서의 과잉 적응입니다.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보다 상대의 표정 변화를 더 빨리 읽습니다. 내가 이런 말하면 불편해하지 않을까? 지금 저 사람 피곤한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참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. 이런 식으로 자기 안보다 바깥을 먼저 살핍니다. 이 능력은 대단히 섬세해 보입니다.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배려를 잘하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. 늘 바깥에 맞추다 보면 정작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점점 늦게 알게 됩니다. 서운한 것도 늦게 알고 화난 것도 늦게 알고 이미 많이 지친 다음에야 내가 한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이런 사람들에게 자주 생기는 말이 있습니다.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별일 아닌데 갑자기 너무 힘들어. 평소엔 괜찮은데 한번 무너지면 크게 와. 이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. 감정이 제때 처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. 그때그때 느끼고 말하고 정리했어야 할 마음이 계속 뒤로 밀려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의 타이밍을 자주 놓칩니다. 상처받은 순간엔 웃고 집에 와서야 울고 관계가 끝난 뒤에야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알게 됩니다. 이건 둔해서가 아닙니다. 너무 오래 자기보다 관계를 먼저 챙겼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 메커니즘은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서 오는 함정입니다. 주변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. 의연하네, 어른스럽네, 속이 깊네. 역시 너는 다르다. 문제는 이 칭찬이 때로는 감옥이 된다는 겁니다.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은 방식으로 계속 살려고 합니다. 특히 늘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람은 약해 보이는 순간을 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.
도움이 필요해도 말을 못합니다. 힘들다고 꺼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더 혼자 버팁니다.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. 더 괜찮은 사람처럼 굴죠. 하지만 그럴수록 진짜 자기 자신과는 멀어집니다. 남들이 아는 나는 점점 선명해지는데 정작 내가 아는 나는 점점 흐려집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. 내가 진짜 뭘 느끼는지 모르겠다.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일까? 아니면 내가 만든 안정적인 모습일까? 나는 왜 아무도 없는 데서만 이렇게 무너지지? 바로 그 지점에서 외로움이 시작됩니다.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. 진짜 내 감정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어서 연결되어 있어도 연결된 것 같지 않은 겁니다. 이 사람이 치르는 가장 큰 대가는 피로보다 공허함입니다. 많이 힘든데 정확히 뭐가 힘든지 모르고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어딘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. 그건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진심이 오래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여기까지 오면 사람은 자신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.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?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사소한 것에도 무너지지? 그런데 아닙니다.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. 당신은 너무 늦게 무너질 뿐입니다.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오래 참다가 안전한 순간에야 무너지는 겁니다. 그러니 먼저 바꿔야 할 건 감정의 크기가 아닙니다. 감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. 나는 왜 이 정도로 힘들지? 라고 묻기보다 나는 지금까지 이걸 얼마나 오래 미뤘지? 라고 물어야 합니다. 그 질문이 시작되면 자책이 조금씩 이해로 바뀝니다. 회복은 갑자기 솔직한 사람이 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. 하루아침에 다 털어놓는다고 오래된 패턴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.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내 감정을 허용하는 연습입니다. 이 정도는 힘들 수 있다. 이건 서운할 수 있다. 나는 지금 괜찮지 않을 수 있다. 이 문장들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 안에서 이미 여러 번 기각당하기 때문입니다. 말할 가치도 없어. 참는 게 맞아. 내가 예민한 거야. 이 과정을 멈춰야 합니다. 감정을 크게 표현하는 것보다 먼저 내 감정을 작게라도 인정하는 것.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. 그래서 오늘 단 하나의 행동만 제안하고 싶습니다. 오늘 밤 누구에게 보내지 않을 문장을 딱 3줄만 적어보세요. 첫 번째, 오늘 내가 가장 참았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. 두 번째, 그 감정을 참을 때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게 무엇이었는지. 세 번째, 그 순간 사실 누가 알아주길 바랐는지.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오늘 서운했다.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 못했다. 사실은 그냥 누가 내 표정을 알아봐줬으면 했다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중요한 건 잘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앞에서라도 숨기지 않는 겁니다.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사람은 대개 혼자라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. 그제야 연기를 멈출 수 있어서 무너집니다. 그러니 그 무너짐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건 망가짐이 아니라 늦게 도착한 감정입니다.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. 이제야 자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. 괜찮은 척을 오래 했다고 정말 괜찮은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반대로 혼자 울었다고 해서 정말 약한 것도 아닙니다.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전처럼 자기 자신을 함부로 몰아붙이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.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남들 앞에서는 멀쩡한데 혼자 있을 때만 유독 무너졌던 순간. 당신은 보통 어떤 감정을 가장 오래 참아왔나요? 서운함이었는지, 분노였는지, 외로움이었는지, 아니면 아무도 몰라주는 느낌이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